안녕하세요. 건강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아 헤매신 적 있으신가요? 방금 놓았던 핸드폰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온 집안을 뒤지신 적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물건을 찾다 보면 나 치매 오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죠? 하지만 이건 치매가 아니라 주의력 분산과 시각공간 기억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오늘은 66세 이순옥 할머니께서 이런 증상으로 고민하시다가 주의력과 공간 기억을 회복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깜빡하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66입니다. 이름은 이순옥이라고 하고요. 대구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었고 지금은 은퇴해서 손주들 봐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처럼 물건을 자주 잃어버려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게 치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이야기는 63쯤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였습니다. 특히 안경이 제일 심했어요.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 헤맸습니다. 한 번은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안경을 찾느라 온 집안을 뒤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여보, 안경 머리에 올려놓고 있잖아 하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안경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핸드폰도 자주 잃어버렸어요. 방금 손에 들고 있다가 어디 놓았는지 몰라서 찾아 헤맸습니다. 집 전화로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서 소리를 듣고 찾곤 했어요. 한 번은 냉장고 안에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제가 냉장고 문을 열면서 핸드폰을 안에 넣었던 거예요. TV 리모컨도 자주 찾았습니다. 어디 뒀는지 몰라서 소파 쿠션을 다 들춰보고 침실도 가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그렇게 찾다 보면 엉뚱한 곳에서 나왔어요. 한 번은 냉장고 위에 있더라고요. 열쇠도 자주 못 찾았어요. 외출하려고 할 때마다 열쇠를 찾느라 10분씩 허비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 부엌 식탁 위, 침실 화장대 위, 여기저기 다 찾아봐야 했어요. 지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가방에 넣었던 것 같은데 막상 필요할 때 찾아보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온 집안을 뒤져야 했습니다. 약도 어디 뒀는지 자주 잊어버렸어요. 아침에 먹어야 하는 혈압약을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안 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뭔가를 찾아 헤매니까 시간도 낭비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가족들도 답답해했어요. 딸이 엄마 요즘 너무 자주 잃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야 할 것 같아. 나도 요즘 이상해 하고 대답했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면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나 치매 오는 거 아닌가? 신경과에 가서 선생님께 제 증상을 말씀드렸어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 헤매고 엉뚱한 곳에서 나온다고요. 선생님이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한 2, 3년 전부터요.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자주 그래요.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뭔가를 찾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물건을 놓을 때 의식적으로 놓으세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놓으세요? 저는 그냥 무심코 놓는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물건을 놓을 때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보통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놓아요. 그럼 물건을 놓은 위치가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선생님이 기억력 검사,
MRI, 혈액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치매는 아니세요. MRI도 정상이고 기억력 검사도 나쁘지 않아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순옥 선생님 문제는 주의력 분산이에요. 그리고 시각공간 기억이 조금 약하고요 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주의력 분산이요? 시각공간 기억이요? 그게 뭔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주의력 분산이라는 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생각하느라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물건을 놓을 때 다른 생각을 하면서 놓으니까 어디 놓았는지 뇌에 제대로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시각공간 기억이라는 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약하면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럼 왜 저한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원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멀티태스킹이래요. 저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TV 보면서 청소하고, 전화하면서 요리하고, 이렇게요. 선생님이 멀티태스킹하면 주의력이 분산돼요. 물건을 놓을 때도 집중을 못하니까 어디 놓았는지 기억 못하는 거예요 하고 하셨어요. 둘째, 스트레스래요. 저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손주들 봐주느라 힘들고 집안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주의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못하는 거예요 하고 하셨어요. 셋째, 수면 부족이래요. 저는 요즘 잠을 잘 못 잤어요. 밤에 자다가 자주 깨고 깊게 못 자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수면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져요. 특히 공간 기억이 약해져요 하고 하셨어요. 넷째, 물건을 제자리에 안 놓는 습관이래요. 저는 물건을 정해진 자리에 놓지 않았어요. 그때그때 아무데나 놓았습니다. 선생님이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으면 다음에 찾을 때 어려워요 하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개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멀티태스킹을 그만하고 물건을 놓을 때는 그 행동에만 집중하라고요. 둘째, 물건을 놓을 때 소리내어 말하라고 하셨어요. 안경을 거실 탁자 위에 놓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놓으면 뇌에 더 강하게 저장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셨어요. 안경은 항상 침실 화장대 위, 핸드폰은 항상 거실 탁자 위, 이렇게 정해진 자리에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물건 놓을 자리를 눈에 띄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안경 놓는 자리에 예쁜 쟁반을 놓으면 그 자리가 눈에 잘 띄니까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하고 충분히 쉬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충분히 자야 한다고 하셨어요. 매일 7, 8시간씩 푹 자야 뇌 기능이 좋아진다고요. 일곱째,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공간 기억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바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TV 보면서 청소하지 않고 청소할 때는 청소만 했습니다. 물건을 놓을 때도 그 행동에만 집중했어요. 둘째, 물건을 놓을 때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안경을 침실 화장대에 놓는다. 핸드폰을 거실 탁자에 놓는다. 리모컨을 소파 팔걸이에 놓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놓았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셋째,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습관을 들였어요. 안경은 무조건 침실 화장대 위, 핸드폰은 무조건 거실, 탁자 위, 열쇠는 무조건 현관 신발장 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렸는데 가족들이 엄마 안경 제자리에 놓으셨어요?
하고 체크해주니까 점점 습관이 됐어요. 넷째, 물건 놓을 자리를 눈에 띄게 만들었어요. 침실 화장대 위에 예쁜 쟁반을 놓고 거기에 안경을 놓기로 했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작은 바구니를 놓고 거기에 핸드폰과 리모컨을 놓기로 했어요. 현관 신발장 위에는 열쇠고리를 달았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숨을 천천히 쉬면서 마음을 비웠어요. 여섯째, 수면 습관을 개선했어요. 매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어요. 일곱째, 매일 걷기를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후에 30분씩 동네를 걸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물건을 덜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화장대에 놓고 안경을 화장대에 놓았다 하고 말했더니 나중에 찾을 때 바로 거기서 찾았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물건을 찾아 헤매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5-6번씩 뭔가를 찾았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2달째 되니까 거의 안 잃어버렸어요. 안경은 항상 화장대에 있고 핸드폰은 항상 거실 탁자에 있고 열쇠는 항상 현관 신발장 위에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놓는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었어요. 3달이 지나고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물건 잘 안 잃어버리시죠?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 거의 안 잃어버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6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습관이 됐어요.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게 자동으로 됐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안경은 화장대로, 핸드폰은 탁자로, 열쇠는 신발장 위로 가더라고요.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딸이 엄마 요즘 물건 안 잃어버리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고 칭찬했어요. 남편도 여보, 요즘 안경 찾느라 난리치지 않아서 좋아. 평화로워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이 6개월간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건 치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력 분산과 공간 기억 문제일 수 있어요. 둘째, 멀티태스킹이 주의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물건을 놓을 때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심코 놓으면 어디 놓았는지 기억 못해요. 넷째, 소리내어 말하면 기억에 더 잘 남는다는 거예요. 안경을 화장대에 놓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놓으면 뇌에 강하게 저장돼요. 다섯째,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해진 자리에만 놓으면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여섯째, 물건 놓을 자리를 눈에 띄게 만들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쁜 쟁반이나 바구니를 사용하면 좋아요. 일곱째, 스트레스와 수면이 기억력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자야 해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시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안경이나 핸드폰을 찾으시나요?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가 아닐 거예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하세요. 멀티태스킹을 줄이세요. 물건을 놓을 때 소리내어 말하세요. 안경을 여기 놓는다 이렇게요.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각 물건마다 정해진 자리를 만드세요. 물건 놓을 자리를 눈에 띄게 만드세요. 예쁜 쟁반이나 바구니를 사용하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충분히 주무세요. 매일 7-8시간씩 푹 자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걷기가 좋아요. 저는 66이지만 지금은 물건을 거의 안 잃어버려요. 습관을 바꿨더니 주의력과 공간 기억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깜빡하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호를 듣고 습관을 바꾸면 좋아집니다. 건강한 주의력, 좋은 공간 기억, 편안한 일상, 이 모든 걸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물건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66세 이순옥 할머니께서 같은 물건을 계속 찾아서 고민하시다가 주의력과 공간 기억을 회복하신 이야기, 정말 실용적이지 않나요? 같은 물건을 계속 찾게 되는 건 치매가 아닙니다. 주의력 분산과 시각 공간 기억의 문제입니다. 멀티태스킹을 줄이고 물건 놓을 때 집중하고 소리 내어 말하고 제자리에 놓는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개선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물건을 놓을 때 안경을 여기 놓는다 하고 말하면서 놓으세요. 각 물건마다 정해진 자리를 만들고 항상 그 자리에만 놓으세요. 그러면 물건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을 못 잔 날 기억이 더 흐려지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